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사실은 정말 절망할 만큼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임추위에서 최종적으로 후보 2명이 올라갔는데 둘 다 공정이 오비였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사로도 나왔던 그 내용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팩트와 틀립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바로 그 2분의 후보 중에서 탈락한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정말 아니. 제 질의에 대한 결론만 그래서 예.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법무법인 발언에 상임 고문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예. 연결 재척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못 바꾸겠으면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된 임추위위원들의 재척 회피 기피 그 사유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정위의 어떤 조직 기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정리합시다. 네. 문제가 된 것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가서 현직 공정위 직원들하고 계속 짬짬이가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5년에. 네.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또 감독 기관에다가 갖다 말해 이사장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법무법인에게는 사건을 안 주는 재척 사유를 만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그와 같은 어떤 파이어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피시민 기업 쪽에서 그 법무법인을 대리 선임하는 것은 로비스트 규정을 비롯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PT를 좀 보시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상권 내몰림 방지 제도와 관련한 대책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한가한 대책인 것 같아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당한 이 중소상공인들의 세입자들의 문제인데요. 이 임대료 변화를 보십시오. 80만 원에서 140만 원, 75%가 상승을 했고요. 165만 원. 130에서 250만 원. 이게 역량 강화하면은 낼 수 있는 건가요? 설사 역량 강화해서 낼 수 있다 치더라도 임대인에게 이 많은 임대료를 갖다 바치라고 역량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상권 내몰림 문제는 상인들이 세입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사실은 대책 방향이에요. 대책 방향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저는 총리님께서 좀 많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요 임대료를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결국은 또 올려놓고 또 임차인은 매각을 합니다. 임대인은 이 건물을 매각을 해요. 근데 매각 이후에 새 임대인이 들어오면서 또 이들에게 강제 집행을 행사하거든요. 이 강제 집행 화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현장 가보신 게 없죠? 야, 이 씨발아, 너 욕하지 마요,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여기서 사람들 다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빨리 나가! 저희 모자 쓴 분들은, 하이바 쓴 분들은 이제 법원 집행관이 고용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쫓기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임대인이 고용하는 용역들입니다. 경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직접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 가면은 양쪽이 다
뭐 칼 들고 뭐 별거 그 소화기 뿌려가면서 이렇게 사실 강제 집행 실제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도 있어요. 뒤에서 멀리 쳐다보고 있고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은 그 이 용역들한테 보호받으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도 가서 못 만난 아주 높으신 분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세입자들은 강제 집행이 법적으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권리고 또 강제 집행을 법원이 실제로 이렇게 대신 임대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재산권보다 사실은 인권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재산권 때문에 인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언제든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임대인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 새 건물주는 시세 차익이, 기존 건물주는요, 시세 차익이 보시면은 69%, 80% 뭐 이렇습니다. 예, 팔고 빠지면서 기존 임대인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3억짜리가 뭐 6억이 되고 7억짜리가 11억이 되고 뭐 이래요. 그리고 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비싸게 살까? 했더니 새 임대인들은 LTV가 이거 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2배, 3배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권리금도 뺏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빚 70%씩 끼고 투기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 그 시장 보면 상가 건물 시장 보면요 LTV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재산권이 있는데 그걸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거는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고 또 사실상의 뭐 이렇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어떤 서점은 책 한 권에 500원이거든요 중고 책방. 근데 130만 원 하던 월세를 250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또 명도 소송 걸어서 나가라고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500권 팔아야 돼요 한 달에. 누군가 헌채고 500권 파는 노동의 소득이 사실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 재산권의 그 소유자한테 그대로 다 이전이 되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이전이 돼야죠.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네몰림 보면은 여기 이 사례가 그런 거예요. 이제 웃으세요. 이 사례가 여기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곳인데요. 2억 원짜리 건물이 23억 원에 팔렸어요. 예. 그리고 아까 130만 원에서 책을 500권을 팔아야 되는 월세 수준으로 250만 원 올리더니 이걸 다시 또 500만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예고하고 있어요. 강제 집행은 지금 뭐 공권력과 법이 보호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몇 군데 사례에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왜 이렇게 강제 집행하나 봤더니 새 임대인한테 기획부동산이 붙은 겁니다. 비싸게 사도 괜찮다. 임대료 2배. 그리고 뭐냐면 임차인을 쉽게 쫓아낼 수 있다. 강제 집행 이후에 쫓아내고 나면 새 임차인한테 받을 권리금은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아예 노골적으로 여기 세입자한테 와서 내가 당신한테 권리금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대신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상납해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치 않아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요 전 부처가 같이 해야 돼요. 전 부처가 같이 해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흡혈귀처럼 뽑아 먹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상권이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됐고 누구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근데 세입자는 그 상권과 건물의 가치를 다 올려놓고 쫓겨나고 폭력을 당하고 법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총리실에서 공정위도 개입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개인들 이 불공정 약간 손을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금융의 LTV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이 상가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되고 심지어 이 집행 과정의 폭력성 이거 법원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같이 짬짬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총리실에서 진두지휘해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아까 그렇게 한가한 대책 내놔서 절대로 안 된다. 예, 재현경위님 수고하셨고요. 총리실장님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 정부도 굉장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다고 하고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렇고 여러 번 대책을 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이 표로 보여준 것처럼 사실 생각 이상으로 피해가 많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서 저희 총리실에서 한번 지금 한 6, 7개 부처하고 같이 한번 제가 회의도 하면서 또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사실은 정말 절망할 만큼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임추위에서 최종적으로 후보 2명이 올라갔는데 둘 다 공정이 오비였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기사로도 나왔던 그 내용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팩트와 틀립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바로 그 2분의 후보 중에서 탈락한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정말 아니. 제 취지에 대한 결론만 그래서 예. 그러면 핵심은 이겁니다. 법무법인 발언에 상임 고문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것도 있고 질문의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예. 핵심은요. 예. 연결 재책 사유를 만들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못 바꾸겠으면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된 그 임추위위원들의 재척 회피 기피 그 사유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공정위의 어떤 조직 대책 방향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저는 총리님께서 좀 많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요 임대료를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결국은 또 올려놓고 또 임차인은 매각을 합니다. 임대인은 이 건물을 매각을 해요. 근데 매각 이후에 새 임대인이 들어오면서 또 이들에게 강제 집행을 행사하거든요. 이 강제 집행 화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현장 가보신 게 없죠? 야, 이 씨발아, 너 욕하지 마, 욕하지 마! 빨려나! 욕하지 마! 아, 지금 여기서 사람들 다쳐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빨리 살아! 저희 모자 쓴 분들은, 하이바 쓴 분들은 이제 법원 집행관이 고용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쫓기 입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임대인이 고용하는 용역들입니다. 경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렇게 직접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 가면은 뭐 양쪽이 다 뭐 칼 들고 뭐 별거 소화기 뿌려가면서 이렇게 사실 강제 집행 실제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도 있어요. 뒤에서 멀리 쳐다보고 있고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은 이 용역들한테 보호받으면서 한 곳에서 이렇게 우리도 가서 못 만나는 아주 높으신 분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세입자들은 강제 집행이 법적으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권리고 또 강제 집행을 법원이 실제로 이렇게 대신 임대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죠.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재산권보다 사실은 인권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재산권 때문에 인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언제든지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어요, 임대인은. 이러한 현실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 새 건물주는 시세 차익이, 기존 건물주는요, 시세 차익이 보시면은 69%, 80% 뭐 이렇습니다. 배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PT를 좀 보시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상권 내몰림 방지 제도와 관련한 대책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한가한 대책인 것 같아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당한 이 중소 상공인들의 세입자들의 문제인데요.
이 임대료 변화를 보십시오. 80만 원에서 140만 원, 75%가 상승을 했고요. 165만 원, 130에서 250만 원. 이게 역량 강화하면은 낼 수 있는 건가요? 설사 역량 강화해서 낼 수 있다 치더라도 임대인에게 이 많은 임대료를 갖다 바치라고 역량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상권 내몰림 문제는 상인들이 세입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사실은 대책 방향이에요. 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왔으니까 자, 정리합시다. 한마디만 네. 문제가 된 것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으로 가서 현직 공정위 직원들하고 계속 짬짬이가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5명에. 네.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또 감독 기간에다가 갔단 말이에요, 이사장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던 그 법무법인에게는 사건을 안 주는 재척 사유를 만들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러니까 파이어를 만들 수는 있는데요. 뭐 저희들이 조사하는 피시민 기업 쪽에서 그 법무법인을 대리 선임하는 것은 그러니까 로비스트 규정을 비롯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